제가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과연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업을, 어떤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기업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박소영 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박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저는 지금 화장품 샵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 샵에 나가 계시거든요.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률 29.2%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노마스크를 허용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로 인해 급감했던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쪽에는 코로나에도 사용할 수 있었던 아이 관련 제품들이 자리하고 있네요. 눈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섹터는 아마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로 인해서 입술을 많이 가리고 다녔지만 이쪽에는 입술을 예쁘게 물들일 수 있는 제품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렌지색이나 이런 핑크색들을 보니 저도 빨리 바르고 놀러 가고 싶어집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등장한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다 보니 또 얼굴을 가리게 되면 화장을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고 또 마스크에 묻어나면서 색조 화장품의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그렇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또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최근 코로나 시대에도 부진했던 색조 화장품들의 매출이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색조 화장품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싶은데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시죠. 네, 박소영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그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더 부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주가 작년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고요? 네, 작년 한국 화장품 시장은 18%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면세 부분이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3월부터는 내수 수요가 회복 중으로 본격적인 기저 구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사실 코스피 대비 화장품 업종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요. 그리고 어저께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제2의 광군절로 불리는 그 6.18 쇼핑 페스티벌이 끝났는데요. 여기서도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저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하반기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품주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있었지만 색조 화장품에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마스크를 벗으면 보여지는 얼굴, 1년 동안 감춰왔던 내 얼굴 좀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작년 화장품 시장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색조 화장품 시장은 더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보면 한국보다는 덜 감소했어요. 4% 정도 시장이 위축되었는데요. 색조 시장은 1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색조 시장이 22%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저가 낮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보다 빠르게 리오프닝을 진행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로레알의 색조 판매가 26% 성장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에스티로더의 1분기 색조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 수출도 4월에 성장 전환을 했고요. 이어서 5월에는 색조 수출 증가율이 기초 화장품의 수출 증가율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빠른 색조 시장의 회복이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중국 6.18 행사에서 한국 화장품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권사에서는 화장품 업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게 과연 어느 종목인지 우리 손현정 캐스터가 알아봤습니다. 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 3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6.18 쇼핑 페스티벌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시장은 K뷰티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과 달리 이번 6.18 쇼핑 페스티벌은 제2의 광군제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6.18 행사는 중국 2위 이커머스 기업 징동이 알리바바의 광군제를 본따 만든 중국 상반기 최대 이커머스 쇼핑 행사입니다. 여기서 한국 브랜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스타일난다 3CE는 6월 1일에서 3일 색조 화장품 부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후는 전체 뷰티 카테고리 랭킹 10위에 올랐는데요. LG생활건강은 이번 6.18 축제에서 티몰 기준으로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은 약 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6.18 행사를 통해 중국의 소비 경기 회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K뷰티의 브랜드력과 역량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LG생활건강의 후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매출 성장률과 럭셔리 카테고리에서 순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시장 대비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화장품 부분의 완연한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부터 사업 규모가 한 단계 올라간 만큼 그에 걸맞는 고신장세가 기대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반기 주목할 화장품 종목으로 클리오와 코스맥스를 꼽았습니다. 클리오는 1분기에도 온라인 매출 증가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번 6.18 행사에서 성과가 더 기대되면서 실적 추정치는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ODM 업체들의 수혜도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코스맥스의 4월 중국 사업은 6.18 행사 관련 주문량 증가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실적 추정치에서 이 코스맥스의 중국 사업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6.18 행사 결과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화장품 업종의 성장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주요 화장품 기업의 영업이익은 16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분기에만 화장품 섹터의 영업이익이 약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19 기저 영향을 감안을 했을 때 소구권 향의 판매 성과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난해 2분기 중국 그리고 올해 1분기엔 한국에서 자유제 내수 판매가 회복된 것과 같이 2분기에는 미국, 3분기에는 유럽에서 내수 판매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팬데믹 완화에 따른 대면 소비 확대로 오프라인 판매 추가 회복과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이러한 성장 기조는 내년 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K뷰티 효과와 더불어서 또 하반기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손인정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도부장님, 이제는 도부장님 차례인데요. 과연 올 하반기 색조 화장품 및 화장품 부품에서 어느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네, 색조 화장품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려서 색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두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클리오와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80%가 색조 화장품 비중이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타격을 가장 크게 상대적으로 입었는데요. 이제는 회복도 가장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기업별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클리오는 색조 브랜드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력과 브랜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브랜드는 들으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등이 있고요. 지금 그 어려운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환도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6년 11월에 상장한 업체인데요. 그 이후에 해외 확장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전년 대비 167% 성장을 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고 일본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82%나 성장을 했는데 올 1분기도 15% 정도 성장을 하면서 최대 매출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2021년 해외 매출은 5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 매출에서 30%에 못 미치던 이 해외 수출 비중이 올해는 40% 가까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CNC 인터내셔널은 더 생소하실 것 같아요. 5월 17일 날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포인트 메이크업 전문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브랜드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아시는 로레알, 에스티로더,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등의 공급 기준을 통과하면서 제품의 기획력, 개발 능력, 제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매출 2천억 정도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내수가 66%, 그리고 수출이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색조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16%라는 높은 영업이익을 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점유율 1위인 기업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겠죠. 이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습니다. 네. 25% 매출 비중을 이 기업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익성이 좋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현정 캐스터께서는 클리오하고 코스맥스를 얘기했는데 네, 우리 네. 도현정 부장께서는 클리오하고 CNC 인터내셔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종목 투자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해외 채널이 성장을 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로드샵 업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탄탄한 내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리오프닝의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매 여력이 국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동사가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효과가 그 하반기 수요 회복과 함께 좀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CNC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SNS 인플루언서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한 인디 뷰티 브랜드가 성장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다품종 소량 생산 ODM 업체들의 전문 기업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딱 이 기업이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는 시장의 유행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 능력을 고객사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하반기에 말씀드린 동사의 1위 고객사 향으로 럭셔리 색조 브랜드가 납품이 될 예정이고 네. 이것이 하반기에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투자 의견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시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클리오와 CNC 인터내셔널 조정시 진입하셔도 큰 무리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생활 속 종목 찾기 함께해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의 도현정 부장이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